엄마, 이제 혼자 지내시기 너무 힘드시죠? 동생이랑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아니, 난 괜찮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구나. 엄마, 여긴 정말 시설이 좋다니까요. 병원도 가깝고. 그때는 몰랐다. 자식들의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검은 속마음을,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나날들을. 저는 올해로 89세가 된 김정자라고 합니다. 5년 전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요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처럼 흐릿하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나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 이제는 혼자 계시기 너무 위험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큰딸 미영이가 꺼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만은 차가웠죠. 남편이 떠난 뒤 홀로 된 나를 그 애들은 한시도 편히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대요. 아들 기철이도 거들었지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늙은 어미를 어서 내보내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었어요. 난 싫다. 이 집에서 살 거야. 너희 아버지와 함께 지낸 이 집을.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영이가 말을 자르더군요. 어머니, 고집 그만 부리세요. 저희도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무슨. 그 애들 눈에는 오로지 재산밖에 안 보였나 봅니다. 남편이 남긴 집과 땅 문서가 그렇게도 눈에 아른거렸나 봐요. 내가 정신이 흐려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며 수시로 들고 왔죠. 결국 그들은 내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양원으로 보내버렸어요. 실버빌리지라나? 이름만 그럴듯하지 늙은이들을 가둬놓은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김정자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김정자 어르신 운동 시간이에요. 김정자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이곳이 너무나 답답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텔레비전 채널 하나 마음대로 돌릴 수 없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없고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르신, 산책 시간 끝났어요. 이제 들어가셔야죠. 요양보호사 김 씨의 말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80이 넘는 나이에 도망을 치다니 참 우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그동안 자식들이 들고 온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평생을 일구어 놓은 재산을 저 욕심쟁이들에게 줄 순 없었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과 도장을 꺼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행 직원이 놀란 듯 물었죠. 내 돈을 찾으러 왔어요.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집 명의를 바꾸고 땅 문서도 정리하고 자식들 모르게 모든 재산을 정리했죠. 내가 평생 일구고 남편이 남겨준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다고. 며칠 후 요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딸과 아들이 달려왔더군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대요, 어머니. 저희가 모셔갈게요. 미영이의 말에 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난 여기서 지낼 거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들 원하는 대로 요양원에 있어 줄게. 대신에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가진 것들은 이제 다 정리했으니 더 이상 찾아올 필요 없어. 그 순간 미영이와 기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영영 놓쳐버렸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거야.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라. 그날 이후 자식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해요. 애들에게 요양원에 있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요양원은 답답한 감옥 같았습니다. 옆방의 박순자 할머니도 같은 처지였어요. 둘 다 이 요양원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거스를 순 없나 봅니다. 점점 몸이 따라주지 않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쑤시고 혼자서 활동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순자 씨도 얼마 전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도에서 청소를 하시는 이명숙 선생님이 내게 은밀히 속삭이듯 말씀하시더군요. 정자 씨, 혹시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케어 안심주택이요? 그게 뭔가요? 요양원 같지만 요양원이 아닌 곳이에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죠.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명숙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죠.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게다가 식사나 청소 같은 것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다음 날 명숙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곳을 방문했어요. 처음 본 순간 놀랐죠.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 같았거든요. 요양원 특유의 그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둘러보시겠어요? 안내하시는 분의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내부를 구경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넓은 창문이었죠.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이 있었고 여러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여기는 요양원이랑 달라요. 원하실 때 식사하시고 원하실 때 쉬시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시면 됩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요청하실 수 있고요. 방을 구경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작은 주방도 있고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곳이라면 정말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내 질문에 안내하시는 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죠.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공동 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손뜨개질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 정겹더군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자리를 권하시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들 대부분이 나처럼 요양원은 싫지만 혼자 살기는 힘들어서 이곳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래도 불편한 건 도움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결국 나는 그날로 입주를 결심했죠. 내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직원분의 안내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식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아직 건강할 때는 직접 요리해 먹고 힘들 때는 식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는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어요. 한 달만 살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동안 살펴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니까요. 담당자분의 제안에 솔깃했어요. 한 달이면 이곳 생활을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순자 씨도 적극 권하더군요. 정자 씨, 한 달만 살아보자고요. 난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요양원처럼 답답하지도 않고. 결심은 했지만 막상 짐을 꾸리려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집의 구석구석에 추억이 배어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꾸며온 공간, 아이들 키우며 보낸 시간들. 짐은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나중에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때 가져오시면 돼요. 담당자분의 말씀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요. 영영 떠나는 게 아니니까. 꼭 필요한 옷가지와 소지품만 챙겼죠. 이사날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그때 순자 씨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아줬어요. 정자 씨,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케어 안심주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도착해서 본 제 방은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창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와서 밝은 느낌이었죠. 작은 주방도 있어서 내가 직접 요리할 수도 있고 욕실도 깔끔하게 되어 있더군요. 특히 안전바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나, 정자 씨 방이 참 좋네요. 우리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옆 호수에 사시는 박영자 씨가 인사를 오셨어요. 벌써 이웃이 생기니 기분이 좋더군요. 영자 씨는 3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계신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내다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동 거실에서 몇 분이 모여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음 날 아침 영자 씨의 말씀대로 공동 거실에 가보았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정순 할머니라고 하시더군요. 따뜻한 차를 권하시면서 이곳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시간표대로였는데 여기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순자 씨와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네요. 정자 씨, 우리 앞으로 매일 이렇게 같이 걸어요. 딸이 전화 와서 요즘 얼굴이 좋아졌대요. 가끔 몸이 불편할 때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주에는 허리가 아파서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친절하게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더군요. 특히 마음에 드는 건 병원에 갈 때예요. 예전에는 택시를 타고 혼자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차량 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운전기사님도 친절하시고 병원 들어가실 때 부축도 해주시고 김정자님,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저희가 김치찌개 끓이기로 했어요. 이정순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공동 주방에서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하더군요. 누군가는 양파를 썰고 또 누군가는 김치를 손질하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자 씨, 우리 딸들한테 말해뒀어요? 여기 얼마나 좋은지. 순자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산 문제로 서운했던 마음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정순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늙었다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안 돼요. 서로 돕고 살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노년의 행복 아닐까요? 이정순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혼자 살 때가 떠올랐어요.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보냈던 그 적막한 시간들. 특히 밤이 무서웠죠. 그때는 말이에요.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내 말에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맞아요. 저도 작년에 한 번 넘어졌는데 휴대폰이 멀리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몇 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영자 씨의 말씀에 순자 씨가 거들었죠.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응급 호출 버튼도 있고 매일 안부 확인도 해주시고. 맞아요. 여기 오고 나서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아침이면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공동 거실에 가면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정자 씨, 오늘 점심은 뭐 드실래요? 저희가 닭백숙 끓이는데 같이 들어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었을 텐데 이제는 매 끼니가 기다려져요.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어제는 병원에 다녀왔어요. 차량 지원 서비스로 편하게 갔다 왔죠. 순자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도 큰 일이었는데 이제는 수월해졌죠. 아프거나 불편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정자 씨, 우리 내일도 아침 산책 나가요? 매일 아침 순자 씨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처음에는 잠깐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단지를 한 바퀴 돌아도 숨이 덜 차네요. 어머, 정자 씨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아침에 만난 이정순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처럼 우울해 보이지 않고 생기가 돌아요. 요양원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텃밭 가꾸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때로는 손뜨개질도 배우고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정자 씨, 우리 참 잘 선택했죠? 순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정말 잘 선택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네요. 오늘도 이웃들과 함께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울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어제는 큰딸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을 보여주고 싶어 연락을 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예전에 재산 문제로 서로 마음 아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는 알겠어. 내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 내 말에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던 것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 이제 와서 보니 알겠어. 늙어간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더라.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던 거야. 공동 거실에서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는 즐거움도 들려주었죠.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처음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요. 나도 몰랐어요. 요양원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커튼을 열고 맞이하는 햇살,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함께하는 산책. 모든 순간이 감사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머니, 이제 저희도 자주 찾아올게요. 여기 오시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저는 이웃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거예요. 순자 씨가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하더군요. 이정순 할머니는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요양원처럼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는 곳이 아닌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미소 짓게 되는 아침, 이웃들과 나누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점심, 평화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녁.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 아닐까요? 어제는 입주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웃들이 작은 축하 모임을 열어주셨죠. 정자 씨, 우리 이제 한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순자 씨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주고, 서로를 챙겨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아침이면 이정순 할머니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걸 도와드리고, 점심때는 영자 씨와 함께 밑반찬을 만들어요. 저녁이면 공동 거실에 모여 드라마도 보고, 때로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밤을 함께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선택하셨네요. 둘째가 지난주에 다녀갔어요. 처음에는 재산 문제로 서로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그동안 자식들 걱정했던 게 미안할 정도예요. 이제는 어머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지내시니. 그래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니에요.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죠.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게 됐어요. 정자 씨, 우리 내일은 텃밭에 가을 배추 심어요. 김장할 때 쓸 거예요. 영자 씨의 제안에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텃밭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꾸는 즐거움이 있답니다. 봄에는 상추를 길렀는데 이제는 가을 김장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같이 담그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우리 딸들도 불러서 함께 담가요. 이정순 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작은 텃밭에서 피어난 꽃들이 반겨주고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가 하루를 밝혀줘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혼자여서 두려웠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정자 씨, 오늘 저녁에는 원래회에 있어요. 우리 동소식지 만드는 거 의논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요. 오늘은 우리 동의 소식지를 만드는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이곳의 일상과 즐거움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자는 의견이 나와서 시작한 일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양원에서 시간만 죽이며 살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행복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요. 케어 안심주택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나의 마지막 계절을 아름답게 채워가고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은 진정한 황혼의 행복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성함과 직업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매일 세상 사는 인생 이야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